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022년 10월 2주차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중요 지표들 먼저 보겠습니다. 제조 PMI인데요. 보시면 밑으로 하락한 이후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행지표기도 하고요. 기업 활동이 두 달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SM 제조업 고용인데요. IM은 대체로 약 400개 정도의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는 게 ISM 관련 지표들입니다. 5가지 정도 있는데 가중치는 살짝씩 다 다릅니다. 제조업 고용은 여기도 보시면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게 팬데믹 이후에도 대기업들의 고용 변화는 뭐 거의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뭐 해고를 많이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대체로 48에서 54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ISM 제조업 PMI입니다. 결국 대기업들의 선행지표는 어떤가 봤더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50에 근접하고 있죠. 50 밑으로 내려가면 뭐 경기 불황이라고 보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재고가 쌓이고 그게 결국은 대기업들조차도 이제 슬슬 조심해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4번 레드북 소매 판매 보시면 뭐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하락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뭐 여기 보통 예년 평균이 5% 정도거든요. 여기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처음에는 뭐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 해서 이런 정도의 기울기로 봤는데 소매 판매라든가 노동시장이 워낙에 강하면서 기울기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내년까지도 크게 침체가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소매 판매 시장이 버텨주면 결국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고요. 기업들 EPS가 내려갈 일이 없게 되죠. 다음으로 5번 공장 주문입니다.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변한 게 없습니다. 0%로 찍게 됐습니다.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고 싶은데 글쎄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얘도 거의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표로만 보면 JOLT 9인자수인데요. 좀 여기도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연준이 강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강제적으로 고용 침체를 불러오려는 연준의 목표에 딱 합치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를 시켜서 기업의 비용을 좀 많이 올리게 만들고 기업의 비용을 올려서 고용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가장 그나마 개선될 지표가 이쪽 9인자 숫자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30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가죠. 30년 담보대출 금리가 6.75%입니다. 6.75% 정도 되면 뭐 거의 부동산 시장에는 치명타입니다. 6.75%의 원리금 같이 까보십시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선진국들이 대체로 뭐 가처분 소득 한 10배 정도, 8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인데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밑에 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가게들은 못 버팁니다. 이게 7% 넘어가면
부동산은 거의 뭐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직접적인 단어를 좋아하는데 뭐 박살 날 겁니다. 예전에 그린스펀이 5.4까지 금리를 올렸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버티다가 한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 수준으로 접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수준이랑은 글쎄요. 기준금리 5.4까지 올리고 지금 3.25인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2%씩만 오르면 30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8.75가 되면 부동산은 뭐 거의 안 하는 게 좋겠죠. 부동산 금리 올라가는 동안은 부동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8번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요. 이거는 페이롤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서 완전한 후행 지표입니다. 고용 시장에 큰 추세 변화는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해고도 쉽지 않고요. 사람은 임금을 더 주고서라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용 변화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면 연준은 더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서비스 PMI는 시장이 실물 경제 시장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 인상하고 팬데믹 후 노동인력 감소의 그 두 가지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3까지 내려갔다가 49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지금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1만 9천명, 19만 3천명, 한 2만 명 정도 차이 나나요? 15,000명 정도 아니구나. 2만 6천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미국 같은 경제에서 2만 6천명 주간 단위로 좀 실업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시간당 평균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로 5% 상승했습니다. 평균 2, 3%인데 5%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전히 노동자 부족, 근로자 부족으로 인해서 높은 임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급여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떨어질 거고 시간당 평균 수입이 전년비 대비로 높은 구간에서 이루고 있으니까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증가가 계속되겠죠. 당연히 실업률은 뭐 원래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야 좋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없다는 거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 정도 금리 가지고는 조절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또 금리 외에 조절 가능한 정책 수단이 있느냐 하면 마땅치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2년물 채권 선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4.385까지 갔죠.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업률 지표가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아예 보지도 않는 겁니다. 금리가 시장금리가 최고치를 찍어서 연준에서 정한 4.4를 찍어서 일단 금리로 인한 시장의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배팅을 했겠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데이터를 보니까 한참 멀었죠. 금리 인상 가속화 시킬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쪽에서는 해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금리는 다시 상승하고 4.95를 넘어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보내는 자료들을 보면 뭐 금리 5% 넘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 11월 첫째 주 FOMC가 있는 첫째 주까지는 계속 금리는 상승이 예상되는 거죠. 이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이 구간에 있으면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라도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쪽을 지표를 잠깐 보시면 보시면 해외 옵션의 등가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등가는 좀 줄었죠. 3월물은 좀 많이 늘어났네요. 12월물 외가를 보겠습니다. 12월물 외가 보시면 소폭 증가했습니다. 외가로 가보면 또 지수 반등하면서 좀 많이 올라왔죠. 1800대 올라왔습니다. 1700대에도 좀 올라왔습니다. 1600대도 새로 생겼네요.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결제 약정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군가 배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겁니다. 풋옵션을 매도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뭔가 해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도치상으로 좀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풋옵션 배팅 세력 등장하는 겁니다. 이 이후로 각각의 개별 옵션 보시면 지수 옵션 보시면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합니다. 하락하면서 신규 종목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풋옵션을 판 사람은 당연히 하락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해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 겁니다. 꼬리표를 달고. 그리고 특성상 한쪽에 손절로 종결이 되죠. 지금은 풋옵션 매수 세력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올라가서 금리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악재고요. 당연히 추가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측은 볼 필요 있나요? 하락입니다. 시장은 예상대로 급등락했습니다. 월화 급등했다가 수목금 하락했습니다. 풋옵션 미결제가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두 세력이 쌈판이 벌어진 거죠. 변동성이 급증합니다. 연준에 놓는 뭐 그 컨퍼런스 보드에 투표권 있는 의원들이 내뱉는 발언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 4.9도 나오고 5도 나옵니다. 시장은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초에 나올 연준의 FOMC까지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풋옵션을 사서 이익 실현을 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구간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그 주간이 될 거기 때문에 남은 3주간 저점 찍고 올라오는 건 이제 반등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서 만선을 깰지도 모릅니다. 11093으로 선물이 마감을 했으니까 1000포인트 정도 내려가면 10%포인트 그러면 10,000포인트 금방이겠죠.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뭐 아무튼 하락이 거의 뻔해 보입니다. 다음 주는 물가 지표 나오고 재고동도 나오는데 물가도 높을 게 뻔하죠. 렌트비가 저도 뭐 렌트비 뭐 다른 거 리스 이런 거 보고 있지만 가격이 안 꺾입니다. 꺾였다고 뻥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금리는 폭등할 거로 예상이 되고 노동시장 공급 부족은 뭐 거의 시장에 만연해 있는 거고요. 연준은 지금 계속 경기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만 잡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인버스로. 네, 하락이 예상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